2002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국내외 정세입니다. 세계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역사 변화 또는 현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만 추려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패스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윤석열이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 안철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윤석열한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식 일정을 중단을 했죠. 지지율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민노당이나 지금의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요, 여타 정당보다 당원 결속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중한테 다가서는 능력은 좀 부족하죠. 대중이 먼저 다가갈 때, 그러니까 대중 사이에서 진보적인 기운이 높아질 때 진보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남북 해빙 분위기에서 한때 두각을 보였고요. 정의당은 2016년 촛불혁명을 전후로 한 시점에 그 시기에 빛을 봤죠. 이 진보 정당들이 대중을 먼저 끌어들이지 못하고요. 대중의 분위기가 바뀔 때 빛을 보고 있죠. 지금은 촛불혁명 기운이 많이 약하죠. 정의당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대중의 반공 의식이 현저하게 바뀌었다. 이걸 보여주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이슈를 도발했죠. 하지만 그러자 신세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의 신세계가 나타난 거죠. 그전에는 반공이 칭찬받는 일이지만 지금은 위험한 행동이다. 이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일본 제철이 강제징용 재판에 그 사건의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의 위험한 불씨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노동자를 공공기관 이사로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또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고요. 북한 문제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적 이슈였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개발을 못했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거죠.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요. 이 미군이 미 본토 수비에 신경을 썼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북한을 무서워하는 거죠.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관계자 6명을 제재 명단에 기재하는 정도였죠. 진짜 제재는 못한 거죠. 대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화를 요청을 했죠. 북미 관계가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낳게 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2+2 회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보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전통적 국방 정책인 전수방위 원칙 이게 무너지고 일본이 당당하게 군사 대국화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최대 이슈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나토가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진을 멈추지 않으면 이 러시아를 향한 동진을 멈추지 않으면 제2의 쿠바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쿠바 위기를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 코앞에서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죠. 이 미국의 압박을 받던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이 지금은 도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세계 전략이 지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 소소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외교 장관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죠. 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아프간 사태 이후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 이런 중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데도 세계 자본들은 지금 점점 더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나왔죠. 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인텔을 능가할 거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쇠약해지고 있다. 이런 류의 징후가 많이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